강프로입니다. 알테오젠 봅니다. 자, 알테오젠이 오늘 62평을 이탈했습니다. 3% 정도 빠졌고 장중에는 그 하락폭이 조금 더 컸습니다. 장중에 한 6% 정도 빠지는 그런 상황이 나왔는데 지금 바이오 종목은 강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금리에 대한 인하 속도가 금리는 다 올랐어요. 다 올랐는데 인하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을 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이 작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 말에, 작년 말 12월 달에 보면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보잖아요. 셀트리온이나 이런 종목군들 보면 대부분 다 강세를 보였어요. 이게 왜 그랬었냐면 금리 인하에 대한 첫 번째 기대감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반영하면서 주가가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 구간이 금리 인하 속도가 조절되니까 아니다 지나갔다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알테오젠을 포함해서 그 이후에 그쵸 HLB도 마찬가지고 바이오 종목군들에서 탑 티어에 있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지금 시세가 증가하는 그 종목군들 중에서 올해 들어서 큰 폭으로 올랐었던 종목군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현금 흐름을 확보한 기업들만 10조 이상으로 강세 구간을 보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금리에 대한 영향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금리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내용을 감안해서 뭐가 나와요? 알테오젠에 대한 지금 조정 구간이 나오고 있는 거다. 근데 많이 올라갔기도 했다. 여기서 만약에 내가 보유하고 있다면 지금 매도 구간 아닙니다. 반등할 거예요. 그리고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는 상황은 옵니다. 하지만 조정은 있다. 주식은요, 조정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정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자, 그럼 조정에 대해서 제가 결론을 딱 드릴게요. 알테오젠은 지금 시가총액이 8조 7천억입니다. 자, 근데 알테오젠의 여기 실적을 보잖아요. 어떻습니까? 적자예요. 그렇죠?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거예요. 왜? 주가는 기대감으로 올라가니까. 기대감이 없는 주식은 오르지 않습니다. 절대 안 올라요. 진짜. 장담컨대 절대 오르지 않습니다. 실적이 좋아도 그렇죠. 실적이 좋아도 앞으로 향후 전망치를 좋게 발표하거나 좋아질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주가는 더 올라갑니다. 근데 실적이 좋게 나와도 지금 피크일 수 있어 그러면 주가 빠집니다. 대표적인 종목이 삼성전자잖아요. 그런데 실적이 좋아서 빠지는 경우, 실적이 나빠서 빠지는 경우, 근데 나빠서 빠질 수 있는 것에 대한 부분은 알테오젠은 방어가 가능하죠. 시가총액이 10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머크와의 계약권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벽을 넘어섰어요. 그 벽이 10조입니다. 10조. 물론 지금은 시가총액이 9조 그리고 오늘 빠졌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8조 7천억까지 떨어진 것은 맞아요. 하지만 신약개발업체 그리고 아직 돈을 벌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10조를 넘은 기업, 즉 기대감에 대한 레벨이 높아졌다. 이러려면 앞으로 현금 흐름 확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유일하게 달성한 그런 것에 대한 기대감을 유일하게 만들어낸 게 알테오젠하고 HLB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알테오젠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큽니다. 왜? 여기는 이미 계약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죠. HLB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16일 날 발표가 나옵니다. 이제 FDA에서 판매허가 신청이 나왔는지 삼상이 통과됐기 때문에 판매허가 신청에 들어간 거죠. 판매허가 신청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지금 판매허가 신청이 나오면서 재료 소멸에 대한 부분이 반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HLB도 많이 올랐고 판매허가 신청이 나온다는 건 흑자 전환할 수 있다는 것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주가는 조정 이후에 더 많이 올라간다. 근데 거기서 민감하게 그렇죠. 종목군으로서는 어느 정도의 반영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나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금리나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반영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미래 가치를 대입하는 순간 알테오젠의 가격은 싸진다. 왜? 머크로부터 연간 1조 원 정도의 현금 흐름, 그렇죠?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딱 30배, 그렇죠? 30배만 곱해주면 돼요. 그럼 30조죠. 왜 곱하느냐? 주식은 프리미엄을 받아서 거래되니까.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삼성전자. 자, 내용 보시면 지금 78,000원이죠. 78,000원의 가격대가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470조입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은 6조 5천억밖에 되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돈이지만 어떻습니까? 시가총액 기준에서는 그렇게 크지 않다. 실적이 잘 나왔을 때를 한번 보시죠. 50조, 43조 이렇게 나오잖아요. 실적이 완전히 박살났는데 지금 바닥 짚고 올라오고 있다. 즉 선반영하고 있다. 이게 답이에요. 주식시장은. 그러면 언제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실적이 좋아질 때까지 올라간다. 그렇죠? 그래서 기대감이 있을 때 그 최대치를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알테오젠에 대한
기대감의 최대치는 제 기준상 30조입니다. 30조까지 올라가는 구간에서 조정이 없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 조정 구간에 우리가 효율 높은 매매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요즘에 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 그쵸? 이 내용들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여기 알테오젠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단타를 치라는 게 아니에요. 2주 동안 내가 수익 전환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가격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봐야겠죠. 이 두 가지 내용, 그리고 무엇보다 최근에 금리 관련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지만 변동성이 큰 건 사실이니까 알테오젠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알테오젠, 자, 알테오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알테오젠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받아가서 정말 공부를 조금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왜 제가 이렇게 가격에 대해서 집중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보다 가격이 빠르다고 이야기를 드리느냐, 삼성전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쵸? 근데 왜 가격을 기준에서 봤을 때 강한 구간에서만 매매를 하라고 하느냐, 가격이 먼저 반영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이해했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매매를 이어갈 수 있는지 그걸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삼성중공업 오늘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2.8%, 3%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저는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뭐 크게 수익이 안 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전기 관련주들이 강하죠. 재룡산업이나 이런 종목군들 보면 올라가는 구간에서 강세 구간에서 공략을 했을 때 어때요? 35%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뭐 반도체 같은 그런 종목군들도 보면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매를 했을 때 75%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모든 시세를 다 먹을 수 없다는 점, 그렇죠? 이런 부분을 돌려가면서 내가 꾸준하게 내 조건에 맞는 종목들을 꾸준하게 찾아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다들 이해하실 수 있게 여기 실시간 타점으로 소통방에서 공유하고 있고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엔 그래요. 5월 13일 삼성중공업 시장가 매수 8시 53분 이렇게 매매가 진행되죠. 전부 다 장시작 전에 제가 공유를 해드릴 수 있는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강세 종목을 미리 추려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나온 결과를 가지고 우린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거 말고는 주식시장에서 믿을 게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꾸준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주식시장의 특성을 이해를 해야 되고 그랬을 때 이런 정도의 타점을 잡을 수 있다. 결과 보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은 보셨으니까 일진전기,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올라가는 구간에서 꾸준하게 매매를 했을 때 2%, 1%, 13% 이렇게 수익을 내가고요.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알테오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전체 시세를 다 먹지는 못했지만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매를 꾸준하게 하고 있다는 점, 이런 식으로 수익 발생이 가능하다는 점,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다 공유하고 있으니까 와서 배우시면 됩니다.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구독과 10억 둘 중에 하나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무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류의 종목군들을 공략하나요? 신고가 구간에 공략하죠. 그러면 이 내용을 기준해서 알테오젠 보면 명확하게 제가 신고가 구간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는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야기를 드린다고 보시면 되고, 이평선 기준에서 정배열을 유지하고 있을 때 62평을 이탈하잖아요. 다시 올라옵니다. 그 구간에서 내가 어떻게 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까지도 제가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주식시장의 특성, 그리고 가격이 올라가는 구간에서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가 꾸준하게 수익을 내려면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실적이 좋아질 때까지, 그렇죠? 실적 좋아지면 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 실적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 실적을 채워야 되는 그 상황에 대해서는 예측이 불가능해요. 물론 예측할 수 있죠. 뭐 수출 데이터나 그런 것들 보면서. 근데 그게 확실하냐? 그것조차 불확실한 정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주가 반영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지만 주가가 올라가려면 돈이 들어가죠. 그 돈에 대한 이해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 돈에 대한 이해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성과를 낼 수 있고 내가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 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어버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버브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10,000원부터 60,000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